미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감기 몸살로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승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북의 김정은이 남의 문재인이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 제가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시간을 제가 오늘 청기누설로 언제쯤 망할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의 이 기레기 언론들은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논조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중간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을 이긴 적이 지난 120년 동안에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중간선거에서 무려 53석을 공화당에게 뺏겼죠. 그리고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63석을 공화당한테 뺏겨서 지난 8년간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다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27석밖에 안 뺏겼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오히려 3석을 더 늘렸습니다. 하원은 임기 2년입니다. 미국에 주로 국내 문제, 경제, 예산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러나 대외정책, 군사, 안보, 외교 상원이 다 하고 주요 공직자 임명권을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자기로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선거 격전지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마가라,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MAGA,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 아래 선거 20여 개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전부 다 이겼습니다. 오바마는 같이 대응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겨우 200명, 300명 있는 타운하우스 집회에 돌아다녔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 전에 대표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박근혜 대표님 계시는 동안에 10년 가까운 그 시절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보궐선거 55전 전선 거두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표가 지원한 후보자 55명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전성을 거두었고 그 여세로 12년에 대통령까지 청와대로 입성하셨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그 다음날 한 조치가 뭐죠? 어제 오늘 예정됐던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 취소해버렸죠.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북한 외국 어디 있는 자산 6,3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한 650억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중국이 제조해서 수출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무려 176% 사상 최고의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제 제대로 한번 마음대로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잘 되면서 병신, 쌍소리도 좀 해야 되는데 쌍소리 할 수는 없고요. 병신 된 친구 누굽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자, 내년 초에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만날 것처럼 기대했는데 그냥 물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핵실험 못하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핵 비핵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핵실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UN 주도하에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핵실험도 못합니다. 하면은 바로 도발이 돼서 그냥 폭격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지식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 트럼프가 북한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이 거짓말을 항상 하는데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더구나 문재인이하고 정은이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트럼프를 계속 속이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저 양반 자꾸 뭐 나는 트럼프 그랬죠. 김정은이를 난 좋아한다 그러고 우리 사이가 좋다는 둥, 저 양반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이번에 선거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는 걸 보니까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중간선거 때까지 자기가 당과 정부의 확실한 기반을 잡고 미국의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알면서도 옹야 그래 잘해봐 하면서 잘 관리해온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이를 데리고 놀은 거예요. 이제 딱 본색을 드러내서 회담 취소하고 이제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중간선거 결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김정은이보다도 더 XX 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며칠 전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9월 18일 날 평양에 갔을 때 첫날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핵 목록, 핵무기가 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고 핵시설이 어디에 있고 핵실험실이 어디에 있고 핵무기 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진은 몇 명이고 이 목록을 미국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핵화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못 내놓겠다고 김정은이가 그걸 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걸 한 달 넘게 숨기고 9월 말에 유엔에 가서 김정은이 비핵화하기로 했으니까 종전선언 하자고 그랬고, 또 유럽에 가서는 또 똑같이 김정은이가 비핵화했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유엔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그랬고, 완전히 트럼프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숨겼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면서도 선거 끝날 때까지 더 참아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미동맹 이미 깨진 겁니다. 이거 그 파편은 어디 겁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언제쯤 뭐가 이제 되겠느냐? 결국 작년 연말 상황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정치일정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으로 달려갑니다. 딱 2년 남았어. 2020년 11월입니다만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내년 9월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7월 8월은 휴가철입니다. 미국 의회도 쉬고 미국 공무원들도 다 쉽니다.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시한은 내년 6월이다.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기록한 지. 자, 두 번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미중이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세계의 패권을 놓고 넘버1 주먹과 넘버2 주먹이 도전했으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코가 깨집니다. 지금 중국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가 무역협상을 맺자고 이미 전화를 걸어서 한번 이미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말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에 드디어 굴복하는 사태로 적당히 타협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정은이, 남쪽의 재인이 이들이 한 작당을 하고 한 통속에 대해서 트럼프를 속여먹고 하고 있는 이 작당의 땡이 누굽니까? 바로 중국 시진핑이잖아요. 큰형님 시진핑이를 믿고 장난을 쳐왔는데 시진핑이가 지금 트럼프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북한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공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김정은이한테 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조그마한 미사일 실험하고 한 방 때릴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적극 보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1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자산이 전부 일본에 다 있습니다. 왜냐? 우리 정부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미일 합동훈련으로 상륙작전 다 이미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1000명 가까이가 일본에 떠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요?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자매 언론 대북방송사인 자유아시아방송이 어제 이미 얘기했죠. 북한의 체제 변화가 대북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게 김정은이 바꿔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제 타격도 있습니다.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이 주사파 정부 좋아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인권을 토대로 북한 2500만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해방 작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평정하는 평정 작전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북한 내부의 동요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바뀌는 사태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늦어도 내년 6월, 빠르면은 내년 2월, 3월경이면은 급변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미 대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시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정권을 담당할 것인가. 그래서 벌써 김무성이 김성태네들이 탐을 내자니까 보수 대통합이랬죠. 그리고 갑자기 나경원이라는 여자가 무슨 감옥소 갈 일이 아니다. 벌써 지금 침 흘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대한문 연설에도 또 국회의원이 한두 놈 기어 나와요.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급변 사태가 올 때 우리 우파 애국 시민을 중심으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에 내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당 300으로 싸우는 조원진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